mm 이상,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 전북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온열 질환, 너무 더워서 생긴 병.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더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걸 보니까요. 지금까지 누적된 온열 질환자가 대략 1,455명, 이 가운데 열사병으로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 보면 대개 이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하게 더울 땐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위가 지금으로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자, 오늘 문자는 올여름 더위 때문에 참 힘들다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이 푸드트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특히 기름에 뭔가를 튀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도넛이나 꽈배기 같은 거 말이죠. 또 이 외근이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래저래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밖에서 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더위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분들의 얘기 지금부터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라디오 전국 일주 이 방송 진행되는 스튜디오와 진행하는 저 이규원 아나운서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실 때 유튜브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인데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이 속초에 있는 15층 높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8분께 발생한 사고고요. 이 아파트가 전체 한 31층 규모라 그럽니다. 그런데 네. 사고는 이제 15층 높이에서 발생을 했고요. 근로자 이제 3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형제가 또 있다 그래요.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생존하고 한 사람은 사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작업하던 그 외국인 근로자 2사람도 이제 찰과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 2사람은 또 행방불명 상태랍니다, 지금. 아이고, 병원 가서 사라진 거예요? 예, 지금 뭐 추정컨대 불법 체류 신분이어서 그렇겠네요. 이분들이 지금 그 신분을 좀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지금 출입국 관리소 쪽에서 지금 이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10호 태풍 크로사가 곧 일본에 상륙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가고시마 남동쪽 한 420km 해상에 있었고요. 네. 시속 10노트 정도로 북서 방향으로 이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뭐 내륙 쪽으로도 상당히 근접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규슈 지역에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오전 9시께 가고시마 북동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그러니까 간사이 지방을 이제 관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해로 이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동해로 빠지는 과정에서 좀 행로가, 그러니까 진로가 좀 변칙적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한반도 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본래 추정했던 궤적보다는 우리 동해안 지역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이렇게 지금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기상청이 부산, 울산, 경남, 양산, 김해, 거제, 경북, 영덕, 울진, 포항, 경주 태풍 예비특보를 지금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제발 한반도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내일이 광복절인데 74주년 광복절을 맞는데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이 독립운동가에게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이 독립운동가 네. 연세가 꽤 있으실 텐데요. 예, 94살 되시는 이모 씨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고 1943년 10월 달에 이 중학교 재학 중에 항일 투쟁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으신 그런 경우고요. 네. 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이제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단둘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주거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이런 것을 이제 남양주시가 알고 이제 그 시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전국에 한 30명 정도는 될 거다 이런 네. 그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없으신지 좀 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살펴보고 또 이런 거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유니클로하고 서울시가 함께 벌여온 이 사회복지 사업이 중단될 것 같다면서요. 네, 이게 2017년 이제 말께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제 서울시와 함께 유니클로가 이 노숙인에게 의류를 전달하는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류 업체다 보니 이제 좀 재고로 남는 물량도 있고 뭐 이런 것에 이제 더해서 또 유니클로 매장 안에 의류 모금함도 설치를 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쭉 전개를 해 왔던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한일 갈등 좀 고조되고 있고 유니클로에 대한 불매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대안을 좀 찾고 있나 봐요. 유니클로 말고 국내 의류 업체 쪽하고 이 동일한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전문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위기에 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이 방사성 물질의 일부가 1년 내내 동해로 밀려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숀 버니 이제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인데요. 예. 오늘 이제 그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지난해 8월달에 그 일본 한 교수와 함께 이제 작성한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발생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그 표층수 이런 것들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동해로 들어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답니다. 네.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만약에 그 후쿠시마 쪽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오염수를 대량 방출할 경우에 이제 한 1년여 정도 지나면 우리 동해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정식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긴 한데 네. 동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성남시가 이 폭염에 효율적으로 좀 대처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열지도라는 걸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네, 요즘 드론이 참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수사에도 활용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네.
이게 일단 열지도라는 게 지표면의 온도를 5단계 색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한 그런 전자지도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좀 낮은 온도의 경우에는 20도에서 한 32도 사이 파란색, 그리고 아주 이제 온도가 높은 지역은 45도, 50도 정도 되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네. 거고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한 20일까지 한 닷새에 걸쳐서 성남시 중에서도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보면 이제 지하철역 인근이 이제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에 열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이 온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다 입력을 해서 전자지도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이제 진행한다 그러고요. 예. 이렇게 이제 열지도가 만들어지면 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폭염시에 이제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어디에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제가 이 온열 질환자 한 1,455명 정도 나왔다고 질병관리본부 밝힌 내용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열지도 만들어지면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 여름에 그 햇살 피할 수 있는 그런 막들을 많이 여기저기 설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설치해야 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자,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KTX 장성역 경유가 조만간 다시 가능해진다고요? 네, 이 지역에서는 역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지역 경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장성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이제 호남 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KTX가 매일 12회 정도 정차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시 이제 중단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지역 경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뭐 지역 역세권 상가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이거 빨리 KTX 장성역 경유 재개를 좀 해달라라고 공총시절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에 좀 연락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리고 2016년에는 국민 또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이게 이제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16일부터 KTX가 하루 4차례 정차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하루 두 번, 올라오는 거 하루 두 번, 그래서 하루에 4차례 정도 이제 정차를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관광도 많이 갈 것 같고 지역 경제도 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올여름 더위 때문에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7153님, 화성인데요. 세차장에서 이 세차하면서 구슬땀 흘립니다. 휴가 가는 차 정말 좀 세차 깨끗이 해서 보내고 있다고. 그래도 즐겁다고 하셨는데, 휴가 대신에 세차를 하신다는 말씀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어쨌든 문자 감사드리고요. 8134님, 택배 14년 차입니다. 땀으로 매일 샤워하지만 일 마치고 집에서 시원한 물로 샤워할 때 느낌 정말 좋습니다. 찬물에 그 샤워하는 게 아직도 좀 힘드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약간 중간 온도로 하고 계신 분들, 좀 뭐라 그럴까, 가스비도 좀 절약하실 겸 그냥 냉수로 다 한번 시원하게 몸을 좀 씻어보시기 바랍니다.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5284님, 우리 회사는 열처리 회사요. 쇠덩어리에서 나오는 온도가 무려 560도입니다. 완전 사우나라고 하셨네요. 3074님, 실내에서 하는 일이고 이 동시에는 에어컨 켜둔 차량 안에서 조금 나은데 같이 사는 남자는 점검 감독하는 일이라 도로 위에서 종일 근무하는데 매일 아침 일기예보에 폭염이라는 기사 뜨면 오늘도 고생하겠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립니다 하셨어요. 7447님, 넥타이에 긴팔 셔츠 입고 일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여름에 정장 입은 분들 응원해 주세요. 이 상의까지 입으신 겁니까? 셔츠 위에 겉옷까지 입으신 건 아니시겠죠? 설마 넥타이까지 메고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7447님
커피 쿠폰 한 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337님 수술 재료 영업사원이에요. 차 안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네요. 경차라서 에어컨 강하게 틀면 차 속도가 안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앞서 제가 처음 그 소개해드렸던 분이 그곳에서 이렇게 세차 업무를 하는 분의 문자였던 것 같아요. 화성에서 문자 주신 분. 제가 잠깐 좀 오해되게 좀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이분께도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여름 더위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눠보면서 좀 시원함 함께 좀 누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커피 쿠폰은 오늘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들으신 분들도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역 소식 대구부터 가볼까요? 최연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서울은 지금 기온이 35.2도라고 하던데 대구는 몇 도입니까? 네, 대구는 현재 낮 기온이 32.1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데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구름 많다가 흐려져서 오늘 밤늦게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태풍 영향으로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서울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가 지금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2019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 본선 대회가 지난 11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는요.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 대회인데요. 네. 청소년들의 과학 마인드 향상과 로봇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1999년 처음 개최됐고요. 네. 세계 7대 글로벌 로봇 기업 중 4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을 만큼 로봇 산업의 선도 도시로 불리고 있는 대구에서 작년부터 전 종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999년부터 시작됐으면 역사가 꽤 됐네요.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로봇 꿈나무들이 지금 대구로 나가 있겠어요. 네,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생 937개 팀 1,123명이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네. 15개 종목 41개 부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첨단 로봇들이 정말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먼저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는 올해 처음 시범 종목으로 진행되는 AI 축구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미리 코딩을 해와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했는지 그거를 실험해보기 위해 테스트 게임을 사전에 하고요. 자, 이 종목은 에너지 세이빙이라는 종목입니다.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전기로 만들어서 그거를 잘 아낀 다음에 이 로봇이 얼마나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로봇 게더링 고등부 1차 시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목표물 위치 먼저 확인할게요. 준비되셨어요? 휘슬 불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로봇 만지시면 실격 처리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이게 이런 게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는데 재밌었고 다음번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제 팀원이랑 같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학생들은 정말 더위도 있고 네. 로봇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AI 축구의 에너지 세이빙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또 어떤 경기들이 펼쳐졌습니까? 네, 지정된 미션을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하는 경기도 있고요. 또 인명을 구조하는 경기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경기 전 각 종목의 미션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해서 경기에 참여하더라고요. 어이구. 네, 이 밖에도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카메라로 주변을 비춰서 여러 개의 밭도 쉽게 관리할 수 해주는 로봇도 있었고요. 또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이 수월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로봇들은 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네. 직접 맡은 창작 종목은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 보였는데 학생들은 척척 잘 해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이 로봇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모양도 굉장히 이 사람 모습하고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투박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설계하고 저렇게 제작까지 한다는데 실력이 대단한가 봐요, 학생들. 네,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에 선발된 학생들은요. 12월에 있을 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이 한국 올림피아드 세계 대회에서 이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네. 이 국가대표를 가리는 대회다 보니까 한국 대표가 되겠다는 이 학생들의 열정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팀을 이뤄서 로봇을 조립하고 경주를 펼치는 이 가족 로봇 경진대회도 부대 행사로 열려서요. 이 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참가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서 쌓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이 로봇 과학자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네. 대회 참가한 학생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힘들었던 거라고 하면 로봇이 제가 짠 대로 안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짜는 거랑 실제로 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 맞추는 부분에서 좀 힘들었는데 그런 걸 극복하는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만들고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조금 행복하고 제 자신도 좀 자랑스럽고 다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 참가하는 대회여서 무지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대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로봇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앞날이 가늠이 안 됐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살짝 보람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로봇이 많은 농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만든 로봇이 실제로 쓰게 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대회를 참여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대회를 참여해서 꼭 세계대회 진출권을 얻어서 세계대회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 하면 상장도 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고요. 무조건 1등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실제 설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설레고 보람차고 어쨌든 목표는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2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 한국 로봇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아 리포터였습니다. 모두가 다 응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강릉으로 가겠습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은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10호 태풍 크루사의 영향으로 강릉 지역 현재 기온 27도 보이면서 네, 더위는 다소 주춤합니다.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네. 모레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강릉에서 시원한 소식을 다른 지역 굉장히 그 폭염 속에 있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네. 좀 시원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추가 지났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인데요. 네. 특히 도심은 열섬 현상으로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뭐 마냥 바다로 계곡으로 떠날 수만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럴 때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가까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생무더위 쉼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소개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강릉에서는요, 이 도심 속 더위 탈출지로 떠오르는 새로운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강릉 컬링센터인데요. 네. 이 컬링 경기장과 빙상 경기장으로 나눠져 있는 이 컬링센터는 연중 7도에서 17도를 유지하고 있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기에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강릉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지난 8월 5일부터 강릉 컬링센터를 폭염과 열대야를 피하는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면서 네. 밤낮 없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색 아이디어로 무더위 잡는 그 현장, 강릉 컬링센터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밤에 바람이 안 불고 열대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선풍기 반대로 틀어놓고 자요.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띵띵 보여. 잘 못 자고 있어요.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자요. 아직. 여기요. 아, 춥네요. 추워요. 추워요?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잠바요. 아이고, 너무 딴 세상이네. 바깥하고. 작년에도 와봤는데 올해는 또 책이 마련돼 있어서 독서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컬링장 춥다고 그래서 패딩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감기 걸리겠네요, 진짜. 상당히 춥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최고의 휴양지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아이들이 영미 그걸 달고 살아서 한번 체험해 주려고 들렀어요. 아, 여기만 있고 싶네요. 아, 대구에 있었어요. 강릉 최고입니다. 네. 7도에서 17도.
네. 좀 추울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뜨거워진 몸의 열을 좀 다 낮추고 그러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더위야 물러거라 그야말로 최고의 피서지인데요. 강릉 컬링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컬링 강습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동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무더위도 피하고 신나는 컬링 체험도 즐기고 또 시원한 빙판 위에서 책도 읽고 그야말로 일석한 3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름 옷 입고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앞서 네. 담요도 준비하고 두꺼운 패딩도 준비하시니까 네. 따뜻하게 입고 가면은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이라 생각하고 초겨울이라 생각하고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밖은 한여름인데 네. 이 안에는 정말 겨울이거든요. 근데 컬링 강습도 무료입니까? 네, 컬링 강습도 이제 무료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어쨌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네,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낮 시간대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컬링 체험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또 피서 나들이를 오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돗자리를 펴고 간식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폭염도 열대야도 다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겠어요. 텐트 치고 그냥 잠도 자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큰 행사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한여름에 즐기는 한겨울의 스포츠 빙상 페스티벌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강릉 올림픽파크 강릉 하키센터와 또 컬링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은 DJ 스케이트와 전통 썰매, 또 뮤직 컬링, 워터 아이스하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컬링 스톤 범퍼카 등이 펼쳐지면서 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전망인데요.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강릉 올림픽파크 컬링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이 폭염을 피해 컬링센터를 찾은 시민들과 강릉 빙상연맹 정의정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여기서부터 저까지 45m인데 처음 거하고 두 번째 공.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에 올림픽 끝나자마자 컬링장을 한번 시민들한테 한번 개방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릉시하고 연계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한번 더 하자 해서 강릉시하고 협조해서 지금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영미 컬링 체험이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 끝난 지 이제 2년여가 되잖아요. 그때 그 열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고요. 컬링 센터가 상당히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 스톤을 밀면서 영미 한번 찾아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TV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좋은 휴가라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오늘 컬링 우리 메달 딴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한번 체험해보자. 알겠지? 네! 네, 강릉시에서는 8월 31일까지 강릉 컬링센터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죠. 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더위 피해 강릉 컬링장 오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의 내부 온도가 평균 15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장시간 이용 시에는 두꺼운 옷이나 담요 꼭 준비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춥고 너무 더운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각별히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릉의 최정아 리포터 소식까지 들었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790님, 하우스밭에서 고추 따고 있는데 저보다 더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된다고 하셨고요. 6588님, 광주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인데 지금 36도 넘는다고요. 터미널 경비로 일하는데 교통정리 중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어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일하시죠? 쿠폰 선물 드리겠고. 5882님, 수산업 하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바다에서 다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힘내시고 겨울에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화이팅 수산 하셨네요. 6551님, 제주에서 웨딩 촬영 보조일 하고 계시다고요. 숲, 들판, 목장, 바다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더위에 일하는 저희도 힘들지만 드레스와 턱시도 입은 신랑 신부들 보면 덥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하셨네요. 아유, 신부님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사진 찍고 있겠어요.
8211님, 유치원 하원 중인데 더위도 아랑곳 없이 마냥 떠드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더위도 무색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건강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5분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로 이택승 씨, 수산업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더운 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자, 유튜브에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저희에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으로 다시 한번 이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진 듯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안성의 고3 지역이 가장 높은 3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의 지금 기온 34.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내일 크로사가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비구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로 중부지방은 열대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후로 다시 폭염 현상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 36도를 비롯해 전국은 28도에서 3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보다 낮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31도를 비롯해 전국은 26도에서 33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과 함께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이르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 열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을 일으켜 중부 내륙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 한편 밤부터는 제주도와 경상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호 태풍 크로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10호 태풍 크로사는 지금 일본 남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 오늘 밤 규슈 일대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이면 동해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크로사의 비구름대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고요.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60mm가량을 내다보고 있지만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 많은 곳은 250mm 이상 많은 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특보도 발효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남해 동부 먼바다 또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데 오늘 밤 태풍특보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남해 일부와 동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무태서도 부산,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 해안 지역 태풍특보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휴일 앞두고 오후 교통량도 많고요. 여기에 작업과 사고 또 고장난 차 여파도 있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지선 양방향 회덕분기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밀리는데요. 이 여파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회덕분기점에서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입장휴게소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1km 정도 정체가 되고요. 이후 남사 부근에서 오산까지, 기흥 동탄에서 신갈까지 정체고요. 달래내국에부터 반포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평택에서 발안까지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매송 일대도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 발안에서 작업 여파받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3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강화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광복절 직후 외교차관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사업이라며 당 특위를 설치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부터 홍콩 국제공항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홍콩발 일부 항공편의 탑승률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창원 지역으로 가봅니다. 창원일보의 김광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창원에서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 문화타운 입점을 두고 시끌시끌하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에는 매년 K-팝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창원 문화복합타운에 입점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관련해서 창원시와 건설사 간의 특혜 의혹이 일면서 네. 창원시의 감사 결과에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이슈가 뜨겁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자, 먼저 네. 문화복합타운이라고 하면은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네, 규모는 서울 코엑스 아티움 사업보다 2배 이상인 7,400평으로 지하 아이고. 4층에서 지상 9층까지 규모입니다. 꽤 크군요. 네. 그래서 창원시는 창원을 세계적인 한류 메카로 성장할 계획으로 체험 스튜디오, 한류 스타 아이템을 활용한 테마형 호텔로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또 숙박까지 가능한 체류형 관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K-팝 콘서트, 뮤지컬 공연, 음반, 뮤직비디오 제작 및 그리고 KBS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과 관련한 예. 오디션처럼 다양한 아이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가 아니라 K-팝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K-팝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복합 문화 타운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이런 큰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네네. 준공 예정이라면은 뭐 공사가 어느 정도 뭐 많이 진척이 됐겠군요. 네, 그 복합타운은 40%, 또 아파트 네. 단지는 한 70% 정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원하면은 뭐 이 산업단지하고 공업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분위기가 이제 문화도시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창원은 70년대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산업의 전진기지로 근대화 산업을 이끌어왔고요. 예. 현재는 마산 창원진의 세계도시 통합과 100만이 넘는 인구로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K-팝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매년 창원에서 열리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관람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네.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세계적인 K-팝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이 창원에서 열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창원에서 열린 지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5회 정도. 5회 정도. 네네. 어쨌든 한류바람 타고 이제 계속 열리고 있다는 말씀인데 네. 그런데 앞서 이제 그 특혜 의혹이요. 창원시와 네. 건설사 또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그 문화센터 입점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된 건지 이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창원시는 K-팝의 오디션과 진해군항제, 마산 가고파 축제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 효과를 보는 등 1년에 약 1천억 원의 막대한 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에서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가하는 창원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투자한 건 없고 그냥 창원시가 이 조성한 그 건물을 운영만 하기로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어쨌든 뭐 계획대로 준비는 잘 돼 갔습니까? 네, 이 계획 과정에서 예. 문화복합타운 조성 비용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예. 네, 막대한 공사 금액을 충당을 해야 하기에 창원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요. 예. 시유지를 낙찰받은 건설회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을 지어서 네.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시행사는 공연, 판매, 숙박 등 문화복합시설을 최대한 2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예. 운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아하. 어쨌든 그 개발회사는 이득을 취하고 그 대신에 네. 이제 기부 체납을 해서 네. 그 복합 문화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거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사는 20년간 또 이거를 무상 네네. 사용하면서 운영권을 따냈다. 네, 그러면서 이래저래. 예. 엔터테인먼트사의 노하우를 창원시에 전수하고 예. 창원시는 한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발이 좀 나올 법하네요. 이런저런 뭐 특혜 여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 그런데 뭐 처음에 협의가 잘 돼서 추진됐던 이 사업이 내년 4월 준공 앞두고 지금 시와 건설사의 입장이 많이 얽히고 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뭐 창원시 입장은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예. 창원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 많은 단체에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오는 가운데 지난해 현 창원시장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전반을 감사를 했고요. 네. 지난 5월에 특혜성 행정 처리로 진행된 공정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 사업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공익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 사업이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건설사의 입장은 1,209세대와 아파트 1,209세대와 505실의 원룸을 지은 건설회사는 창원시 감사관 발표를 터무니없는 추정과 일방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고요. 예. 이것 또한 정치적인 이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네, 말씀을 올린 얘기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창원시 규제 해제로 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이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판단해서 한 이름으로 언급할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개발 이익금에 대한 창원시 감사관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이익을 얼마로 추정할게요? 건설회사에서는 그 개발 이익을 386억으로 추정했고요. 예. 창원시 감사관실에서는 1,209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이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끝으로 여기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마치 이 사업이 엔터테인먼트사의 사업인 것처럼 왜곡 보도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창원시와 건설 시행사가 별도가 있고 시행사의 문제나 행정의 특혜 논란도 엔터테인먼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단지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운영만 참석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은 뭐 건설사, 시행사 또 이 엔터테인먼트사 모두가 다 뭐 이익과는 무관하다. 이익보다는 어쨌든 뭐 다 합법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뭔가 이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산 창원진의 마창진 환경운동가,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노창섭 창원시 의원 등은 전 시청 관계자들과 건설 시행사를 법원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법당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창원 복합문화타운 건설 과정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창원 시민들이 당할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맛 돋는 새콤달콤 쫄면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 쫄면과 비빔냉면의 차이가 뭐냐라고 또 묻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거부터 좀 짚고 뭐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메밀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굵기 그리고 고기가 고명으로 오르느냐 안 오르냐. 네. 그래서 보통 냉면은 어쨌거나 한 30%에서 90% 정도까지의 메밀이 들어가는데 쫄면은 이제 100% 밀가루. 100%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고. 예. 단면을 비교해 보면 굵기가 냉면에 비해서 쫄면이 최소 3배에서 한 5배까지. 그래서 잘 안 끊어져요, 저는. 그리고 이제 쫄면 같은 경우에는 고명이 거의 대부분 야채? 채소. 네, 채소. 그리고 단백질은 기껏 그 계란 반쪽, 삶은 계란 반쪽. 기껏. 그런데 네. 비빔냉면은 어쨌거나 편육이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뭐 혹은 뭐 가자미나 명태로 만든 식혜가 맞아요. 올라가기도 예. 하고. 네, 이런 게. 그래서 쫄면이 좀 더 싸고 네. 분식점에서 많이 맞습니다. 팔고. 그래서 쫄면은 거죠. 분식점에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예. 서민 음식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인천이 쫄면의 고향이라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 쫄면은 참 재밌는 음식인 게 일단 그 탄생한 곳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탄생한 곳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음식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 그러니까 인천에서 탄생한 거예요? 인천에서. 예. 광신제면이라는 회사에서 예. 이렇게 이제 밀가루로 면을 뽑다가 처음에 냉면으로 뽑다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강한 압력으로 밀가루 반죽을 강한 압력으로 우리 분창이라고 하는데 국수틀에다가 이렇게 밀어내면 예. 그 조그마한 그 구멍 사이로 이제 면이 쭉 빠져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보통 냉면의 굵기에 얇은 걸 써야 되는데 우동을 뽑는 굵기에 그걸 썼다라는 거죠. 한 번 넣어본 겁니까? 네. 거기다가? 이게 실수였대요. 바빠서. 실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발은 쫄깃쫄깃한데 두께는 우동 두께가 나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버리지도 못하고 해서 근처에 있던 뭐 분식집에다가 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고추장 양념에 이렇게 비벼서 야채하고 섞어서 낸 게 쫄면의 시작이다. 라는 게 이제 요즘 거의 대부분 뭐 언론 보도나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이 인천 소개하는 책자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냉면면을 만들게 되면 그 메밀을 섞게 되죠.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굵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오늘날 밀면 같은 색깔이 아니고 아주 진한 색깔의 굵은 면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토리일 가능성이 크다. 요즘 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쫄깃한 면발이 나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이렇게 점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제면소를 운영하셨던 분의 증언은 이나 회고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일부러 실수가 아니었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맛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앞서 이게 좀 질겨서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뭐 고무줄 국수다 이래갖고 좀 순환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너무 질겨서 사람들한테 외면도 당하고 그리고 이게 불량식품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구청의 어떤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불량식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정상적인 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중학교 때도 이거 빨랫줄이라고 했어요. 빨랫줄만큼 질기다. 네. 뭐 어디 순간 나이롱 국수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있던 쫄면을 구해낸 것은 이 전국에 있던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이게 여고생들의 취향에는 맞았던 거죠. 매콤하고 즐기고 스트레스 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의 유명한 쫄면 집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여고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뭐 탄생 스토리보다도 네.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네. 그 얘기가 더 재밌네요. 저는 이렇게 퍼져나간 게 훨씬 더 흥미로운 신기하고. 것 같습니다. 예. 옥천에 가면 물쫄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육수를 부어서 먹는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쫄면은 이렇게 양념장에 이렇게 비벼 먹는. 네. 근데 이제 그 옥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 경상북도 영주, 심지어 부산 이쪽에는 이렇게 육수에 말아 먹는 예. 물쫄면. 그럼 좀 풀어져서 네. 덜 질길까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그래서 물쫄면이라고 자꾸 발음이 나요. 네. 물쫄면을 개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한데. 네. 그리고 심지어 부산에서는 이게 네. 그냥 일반적인 부드러운 우동하고는 좀 대비하는 뜻에서 예. 쫄우동이라고 부릅니다. 쫄우동. 네. 오. 부산에서만서는 또 아주 독특한 명칭입니다. 쫀득쫀득할 것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물에 좀 풀어지면서.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즐기다 할지라도 이 쫄면을 좀 쫄깃하게 삶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쫄면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 면들을 삶으실 때 네.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을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야 면이 들어갔을 때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삼키고 그 다음에 물이 팔팔 끓을 때 네. 면을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 라면 삶을 때 이렇게 건져 올려서 이렇게 공기하고 접촉해 주는 게 이게 면을 긴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에 탄력을 주는 방법은 이제 자주 이렇게 그 공기와 접촉시켜 주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끓어오를 때 차가운 물을 갖다가 보통 국수 삶을 때 한 3번 정도. 3번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쫄면도 마찬가지. 쫄면은 근데 국수보다는 좀 빨리 삶깁니다. 왜냐하면 생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군요. 네.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집에서 쫄면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 양념의 비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맛있는 쫄면 집들은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양념장이 있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짧은 팁 하나만. 집에서 시간이 없거든요. 매실청을 잘 쓰시면 네. 매실청. 매실청과 현미식초를 아주 잘 쓰시면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데는 어차피 매운맛은 고추장이 알겠습니다. 주된 거니까. 새콤달콤 쫄면 맛의 핵심은 매실청과 현미식초. 저희 집에 다 있거든요. 이 재료가.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라디오 전국 일주가 이 평소와 좀 다른 구성으로 꾸며집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광복 74주년 특별기획 8.15 그날의 서울은 오늘의 우리는 이 광복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부터 역사 속의 오해와 진실 또 진정한 광복에 대한 성찰까지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내일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